68세 나옥자는 평생을 유럽 배낭여행의 꿈을 꾸며 살았다. 전업주부로 지내온 옥자는 젊은 시절부터 벽에 걸린 유럽 지도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그곳에 가리라 다짐했다. 남편 박만복은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은퇴했고 자식들도 모두 성장하여 독립했다. 이제야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옥자는 생각했다. 옥자는 여행사에서 받아온 유럽 패키지 팸플릿을 매일같이 펼쳐보았다. 에펠탑과 콜로세움 사진을 손으로 애틋하게 쓰다듬으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 만복은 등산이 더 좋다며 그녀의 꿈에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친구 이순이와 최금자를 만나 유럽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들떠있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정우와 며느리 김세영이 집을 방문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인 세영은 승진 기회가 생겼다며 6개월간 손주 하늘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옥자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남편 만복은 쉽게 봐주면 된다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정리하며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밤늦게 홀로 유럽 지도를 바라보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시린 무릎을 주무르며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손주 하늘이가 옥자의 집으로 왔다. 며느리 세영은 A사 용지 10장 분량의 육아 매뉴얼을 건네며 이대로만 해달라 거듭 강조했다. 이유식 온도는 38도, 낮잠 시간은 오후 2시 정각, 장난감 소독 주기까지 상상 이상의 세세한 지시들이 매뉴얼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옥자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며 쌓아온 경험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늘이를 돌보려 했다. 하늘이가 밥을 안 먹을 때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밥을 먹였다. 저녁이 되자 세영은 집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고 곧장 전화가 걸려왔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며 날카롭게 지적하는 세영의 목소리에 옥자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과자 하나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니. 옥자가 반발했지만 세영은 요즘은 다릅니다. 어머님,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라며 맞받았다. 첫날부터 옥자의 오랜 경험과 세영의 철저한 데이터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옥자는 그저 무릎을 주무르며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버틸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만복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육아는 잘 모른다며 묵묵히 TV만 바라볼 뿐이었다. 육아 3주차 옥자의 무릎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결국 주저앉는 일도 생겼다. 병원에서 의사는 관절염이 악화되었으니 무리하지 말라 경고했지만 옥자는 그저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통제만 처방받았다. 세영은 옥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하늘이 발달 검사를 예약했으니 내일 꼭 데려가 달라며 추가로 부담을 안겨주었다. 친구 모임에 나갔지만 금자에 들뜬 여행 이야기에 옥자는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친구 순이가 정 힘들면 그만두라고 말했지만 옥자는 손주인데 어떡하냐며 씁쓸하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얼마 후 아들 정우가 집에 들러 힘들지 조금만 참으라며 용돈 봉투를 건넸다. 옥자는 돈 문제가 아니라며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정우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밤늦게 혼자 스마트폰을 켜 손주 육아 거절하는 법을 검색하던 옥자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화면을 껐다. 하늘이가 그만 감기에 걸려 콜록이기 시작했다. 옥자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익힌 자신만의 전통 방식대로 따뜻한 죽을 끓이고 꿀물을 타서 먹였다. 하늘이는 신기하게도 금세 기력을 되찾는 듯 보였다. 그런데 퇴근하고 돌아온 세영이 그 모습을 보더니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3살 아이한테 꿀을 먹이면 어떡해요. 경악에 찬 목소리였다. 옥자는 내 아들 정우도 그렇게 키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세영은 어머님, 요즘 의학 상식은 다르다고요. 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간의 첫 번째 대규모 충돌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정우는 둘 다 하늘이를 위하는 마음인 건 똑같잖아라며 무책임하게 중립을 지키려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억울함에 복받친 옥자는 그럼 내가 직접 키워.
외치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세영 또한 울먹이며 집을 뛰쳐나갔다. 밤늦도록 잠 못 들던 옥자는 몰래 스마트폰을 켜 3살 아이 꿀 먹여도 되는지를 검색했다. 화면 속 정보는 명확하게 세영의 말이 옳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옥자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깊은 자괴감이 스멀스멀 밀려들었다. 다음 날 옥자는 비록 사과 한마디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영의 매뉴얼을 따르겠다는 뜻을 암묵적으로 내비쳤다. 시린 무릎을 다시 한번 주무르며 그녀는 오직 6개월만 버티자는 다짐을 되뇌었다. 벌써 육아 2개월 차. 옥자는 이제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 하늘이의 낮잠, 식사, 산책 시간이 분 단위로 정해져 있었고 옥자에겐 그 어떤 자유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 친구 순이가 점심이라도 먹자며 전화했지만 옥자는 하늘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결국 친구들의 연락은 점차 뜸해져 갔다. 그 사이 금자는 카톡방에 이탈리아 여행 사진을 올리며 너무 좋았다고 자랑했다. 옥자는 그 사진들을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채팅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온전히 혼자 육아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옥자의 무릎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다. 아무도 모르게 진통제를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세영은 직장 승진 심사 준비로 바빴고 옥자에게 감사 인사는커녕 하늘이 영어 유치원 상담까지 가달라며 추가적인 부탁을 해왔다. 아들 정우는 회식으로 밤늦게 들어왔고 남편 만복은 산악회 모임에 푹 빠져 집에는 늘 옥자 혼자였다. 옥자는 저녁마다 어린 하늘이와 단둘이 밥상을 마주하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꾹 삼켜야 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옥자는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럽 지도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다. 내가 과연 저곳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그 말 없는 질문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잠결에 하늘이가 할미 하고 작게 부르며 뒤척였다. 옥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이를 가만히 품에 안았다. 수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킨 채 밀려왔다. 승진 후 세영의 업무는 더욱 늘어났다. 잦은 해외 출장과 늦은 귀가는 일상이 되었다. 어느 날 직장 후배가 전 아이가 생기면 절대 시어머니께 육아를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키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세영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보았다. 우연히 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시어머니가 하늘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옥자는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림책을 읽어주었고 하늘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해맑게 웃었다. 하지만 책을 덮은 직후 옥자는 조용히 무릎을 주무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다. CCTV 속 옥자의 모습에 세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남편 정우에게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우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해라며 여전히 회피할 뿐이었다. 밤늦게 세영은 맘카페에 익명으로 시어머니께 육아 맡기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창은 찬반 의견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자신의 야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세영은 헤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나는 나쁜 엄마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육아 5개월 차. 이제 옥자의 무릎 통증은 극에 달했다. 걷기조차 버거워지고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늘이를 안고 동네 골목길을 걷던 중 갑자기 무릎이 꺾여 넘어질 뻔했다. 다행히 품에 안은 하늘이는 무사했지만 옥자는 극심한 고통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이웃 고봉팔 씨가 깜짝 놀라 달려와 옥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택시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옥자는 괜찮다며 애써 웃었지만 봉팔 씨는 괜찮은 게 아닌데요. 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옥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나 이제 진짜 못하겠어. 힘없이 중얼거리며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때 하늘이가 다가와 할미 왜 울어? 하고 묻자 옥자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다시 거짓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얼마 뒤 남편 만복이 우연히 옥자의 진통제 봉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만복의 물음에 옥자는 그저 그냥 좀 아파서 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얼버무렸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6개월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된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지만 흐르는 눈물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새벽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옆에서 깊이 잠든 만복을 차마 깨우지 못하고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다. 잠시 후 앰뷸런스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고 옥자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 입원한 옥자를 진료한 의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새벽 구급차가 도착하자 그 소리에 잠에서 깬 만복은 혼비백산에 옥자를 따라 구급차에 함께 올랐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정우와 세영도 허둥지둥 달려왔다. 세영은 링거를 맞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심각한 상태를 비로소 직면하고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병실 안 겨우 눈을 뜬 옥자는 링거줄에 매달린 손으로 세영의 옷깃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미안하다 세영아.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세영은 그 말에 목이 메어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옥자의 파리한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뒤늦게 참여했지만 옥자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우야. 다 내가 약해서 그래. 스스로를 자책하는 옥자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잠시 후 세영은 병실 화장실에서 옥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다 우연히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무심코 건드린 화면이 켜지자 그 안에는 빼곡한 검색 기록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기 육아 방법, 이유식 레시피, 아이 발달 단계, 유럽 배낭여행 코스, 70대 여행 가능한가, 그리고 가장 최근 검색어인 무릎 수술 비용. 단어 하나하나가 옥자의 지난 5개월 그리고 평생의 꿈을 응축하고 있었다. 메모장 앱을 열자 매일의 육아 일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하늘이가 웃었다. 기뻤다. 나를 할미라고 불렀다. 사랑스럽다. 하지만 무릎이 너무 아프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유럽 정말 가고 싶다. 그 글들을 읽어 내려가던 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든 채 그대로 병실 복도로 뛰쳐나가 주저앉아 통곡했다. 제가 뭘 한 거죠? 어머니께 제가 뭘 한 거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세영이 읽다 놓은 메모장을 발견한 정우와 만복 또한 그제야 옥자의 속마음을 마주하고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옥자가 입원한 병실에는 무겁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 가족회의가 열렸다. 세영은 옥자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흐느끼며 고백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 말에 옥자는 힘없이 손을 뻗어 세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다 내가 약해서 그래. 너는 잘못이 없어. 여전히 자신을 탓하는 옥자의 말에 세영은 더욱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정우는 아버지 만복과 함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엄마, 나도 정말 미안해. 나는 아들도 아니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그저 외면했어. 만복은 아내의 창백한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 나는 평생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정말 몰랐어. 당신의 꿈도, 그 고통도.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지자 옥자는 애써 괜찮다며 다 지나간 일이야. 하늘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그걸로 됐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꾹꾹 억눌렀던 감정이 결국 터져나와 그녀의 눈가에서 그렁그렁 맺혔던 뜨거운 눈물이 기어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넘쳤다. 그때 세영이 단단한 목소리로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 신청할게요. 제가 하늘이를 키울게요. 어머니는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마음껏 유럽 여행 가세요. 옥자는 처음에는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세영아, 너 승진했잖아. 그 기회 놓치면 안 돼.
그러나 세영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정우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우리가 책임질게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만복 역시 옥자의 손을 더 굳게 잡으며 약속했다. 여보,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옥자는 무사히 무릎 수술을 마쳤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며 재활만 열심히 하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환한 미소로 설명했다. 세영은 곧바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상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거냐며 의아해했지만 세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동료들은 깜짝 놀랐으나 세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하고 확고했다. 세영은 하늘이를 직접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버거웠지만 하늘이의 눈을 마주하고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육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갔다. 어느 날 하늘이가 해맑게 엄마 하고 부르며 품에 안기자 세영은 북받치는 감동에 왈칵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정우도 변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저녁에는 늘 일찍 퇴근하여 세영의 든든한 육아 동지가 되어 주었다.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부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밤늦게 하늘이가 잠든 후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만복은 매일같이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옥자의 재활 치료를 극진히 도왔다. 함께 병원 복도를 걸으며 여보, 우리 유럽 여행 가려면 많이 걸어야 하니까 힘내. 라며 끊임없이 격려했다. 친구 순이와 금자도 병문 안을 와서는 이제 우리랑 진짜 유럽 가야지. 라며 밝게 웃어주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옥자는 손때 묻은 유럽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아, 이제 정말 갈 수 있겠구나.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옥자의 퇴원날. 가족 모두가 병원 앞에 모여 옥자를 기다렸다. 하늘이가 옥자를 발견하고 할미 나았어. 외치며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다. 옥자는 아픈 무릎을 조심스럽게 굽혀 하늘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하늘이 할미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 그리고는 하늘이를 품에 안은 채 해맑게 아야, 할미 무릎 아프다. 농담을 건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족 모두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재활 기간 동안 옥자는 천천히 회복해갔다. 처음에는 목발에 의지해 걷다가 점차 혼자 힘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만복은 매일같이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재활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산책길에서 옥자는 동네 시니어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서 손주 육아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옥자는 자신의 경험을 스스럼 없이 나누며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무릎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면 안 돼요. 장난스레 웃음 섞인 말에 할머니들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봉팔 씨가 옥자를 찾아왔다.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 조부모를 위한 육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인데 옥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옥자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다며 망설였지만 만복과 세영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보, 당신 경험이 얼마나 귀한데. 어머니,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옥자는 시니어 센터를 방문했고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났다. 담당자는 요즘 조부모 육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머님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다. 그 말에 옥자는 기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첫 멘토링 모임 날 옥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살짝 떨렸다. 시니어 센터 강당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모두 손주 육아를 직접 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옥자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평생의 꿈을 잠시 미루고 육아를 맡았던 일, 밤잠을 설치게 한 무릎 통증, 며느리와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며 화해했던 과정까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옥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참석자들은 하나둘 눈물을 흘렸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공감의 외침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모임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옥자에게 다가와 손을 붙잡았다. 저는 아직도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절한 질문에 옥자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조언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에게 당신이 힘들다고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말하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옥자는 그제야 이 일이 진정 보람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벅찬 기쁨으로 다가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확대되어 갔다. 옥자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며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육아 조언은 물론 깊은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주었다. 동시에 자녀 세대를 위한 교육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은 며느리와 사위들을 초대해 조부모의 입장 이해하기 시간을 가졌다. 세영도 주저없이 프로그램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저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잘못이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참석한 다른 며느리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봤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파급력 덕분에 지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 급기야 유명 육아 인플루언서 한미래 씨까지 옥자를 인터뷰하러 찾아왔다. 미래는 처음에는 조부모 육아 방식을 구시대적이라 여기던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옥자를 만나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경험 또한 그 어떤 최신 정보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미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옥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올렸고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댓글창에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같은 글들이 쇄도했다. 옥자의 일상은 더없이 바빠졌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삶이 충만했다. 멘토링 활동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동시에 옥자는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자신의 오랜 꿈도 잊지 않았다. 재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만복이 옥자에게 불쑥 다가와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다고 깜짝 고백했다. 옥자는 깜짝 놀라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만복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여보. 우리 약속했잖아. 옥자는 울컥하는 마음에 남편을 와락 껴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속삭였다. 여행 출발 전날 밤 옥자는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다. 정훈의 가족은 물론 둘째 아들 정훈 네 가족까지 모두 모여 북적였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옥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어.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글썽였다. 세영은 옥자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하늘이가 옥자에게 작은 손으로 곱게 그린 그림 한 장을 선물했다. 할미 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그림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에펠탑 앞에서 다정하게 서 있었다. 옥자는 그림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옥자와 만복은 설레는 발걸음으로 에펠탑을 찾았다. 평생을 꿈꿔왔던 그 순간 옥자는 하늘 높이 솟은 철골 구조물을 올려다보며 벅찬 감격을 금치 못했다. 만복이 여보 사진 찍자며 카메라를 꺼내자 옥자는 환한 미소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 충분했다. 두 사람은 파리거리를 거닐며 여유롭게 여행을 만끽했다. 길모퉁이 카페에 앉아 커피 향을 즐기고 세계적인 미술관을 찾아 명화들을 감상했다. 옥자에게는 매 순간이 눈부시게 소중했다. 로마로 향한 두 사람은 압도적인 콜로세움을 마주했다. 옥자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앞에서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이곳에 정말 내가 왔구나. 가슴 깊이 차오르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만복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권했다. 마침 옆을 지나가던 관광객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물어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사진 속 옥자의 얼굴은 더없이 밝고 행복해 보였다. 지난 무릎 통증의 흔적도 육아의 고단함도 모두 잊은 듯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여행 중 옥자는 만복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지? 만복은 옥자의 눈을 깊이 마주보며 나직이 대답했다. 그럼 당연하고 말고. 당신과 함께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밤에는 호텔 방에 앉아 그날 찍은 여행 사진들을 함께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여행을 꿈꿀 시간도 떠날 여유도 없었지만 나이 들어 함께하는 지금 이 여행은 그 어떤 때보다 깊은 의미와 감동으로 다가왔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내봤다. 손주의 그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할머니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옥자는 그림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 육아는 분명 힘들었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더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다만 이제는 건강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항에는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하늘이는 할미 보고 싶었어. 외치며 달려와 옥자의 품에 안겼다. 옥자는 아픈 무릎을 조심스럽게 굽혀 하늘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하늘이 할미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 세영은 반가움과 함께 어머니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다. 옥자는 눈빛을 빛내며 너무 좋았어.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라고 답했다. 정우는 여행 사진 보여주세요. 하며 옥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가족들은 옥자의 휴대폰을 둘러싸고 사진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사진 속 옥자는 정말 밝아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거실벽 예전처럼 빈 공간에 유럽 지도를 다시 정성스레 붙였다. 이번에는 그 지도 위에 에펠탑 앞에서 환히 웃는 자신의 모습, 콜로세움의 웅장함, 베네치아 운하의 낭만이 담긴 사진들을 빼곡히 채워 넣었다. 만복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잘 다녀왔지? 하고 물었다. 옥자는 만복의 손을 잡으며 응, 당신 덕분에 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옥자는 다시 시니어 센터 멘토링 모임에 활기찬 모습으로 참석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행에서 돌아온 옥자를 어느 때보다 반갑게 맞이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었다. 옥자는 휴대폰 속 여행 사진들을 보여주며 파리와 로마에서의 꿈같은 시간을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참석자들은 부러움에 탄성을 지르며 나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옥자는 환한 얼굴로 가능해요. 용기 내세요. 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손주 육아 때문에 여행은 꿈도 못 꿔요. 라고 말했다. 옥자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주저 말고 당신이 힘들다는 것,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따뜻하게 조언했다. 모임이 끝난 후 고봉팔 씨가 옥자에게 다가와 옥자 씨 덕분에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옥자는 아니에요. 저도 이 일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느끼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봉팔은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인데 계속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옥자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옥자는 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은 것이다. 세영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전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러 힘든 시간도 있었으나 하늘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세영의 가슴을 한없이 따뜻하게 채웠다. 밤늦게 곤히 잠든 하늘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영은 자신이 이토록 귀한 순간들을 놓칠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릿했다. 남편 정우 역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일찍 퇴근해 아내 세영을 돕고 주말에는 온전히 하늘이와 시간을 보내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육아의 길 위에서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하늘이가 잠든 고요한 밤,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 앉아 지난 시간을 보듬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어느 날 세영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옥자의 집을 방문했다. 옥자는 환한 얼굴로 세영과 하늘이를 집 안으로 맞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 해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게 좋겠구나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세영은 차마 눈을 들지 못하고 덧붙였다. 어머니, 하늘이를 다시 부탁드리는 게 제 욕심 같아서 조심스러워요. 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감싸 안았다. 내가 현명하게 생각한 거야. 그제야 세영은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을 전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거실에서 놀던 하늘이는 벽에 붙은 유럽 사진들을 보며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할미, 여기가 어디야? 옥자는 하늘이 옆에 다정히 앉아 설명했다. 할미가 여행 간 곳이야. 하늘이는 예쁘다 며 사진을 만져보았다. 옥자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늘아, 너도 크면 여행 많이 다녀. 하늘이는 해맑게 대답했다. 응, 할미랑 같이 갈래. 옥자는 그 작고 귀여운 약속에 환하게 웃으며 그래, 언젠가 같이 가자 하고 화답했다. 시간이 흘러 세영은 복직했고 하늘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낯선 환경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점차 적응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세영은 출근 전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후 데리러 왔다. 이전보다 더욱 바쁘고 분주했지만 매 순간이 충실하고 의미 있었다. 비록 승진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세영은 더 중요한 것을 지켜냈다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옥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날수록 끊임없이 성장했다. 참가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조부모를 위한 건강관리 강좌, 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세대 소통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추가되었다. 옥자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진의 한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다른 시니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다.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자신만의 확고한 역할을 가진 주체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남편 만복 또한 변화했다. 아내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제는 능숙하게 집안일을 도왔다. 옥자가 프로그램 준비로 바빠 제때 저녁 식사를 차리지 못할 때면 서툴지만 정성을 담아 식사를 준비했다. 옥자는 남편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만복은 당연한 일이지 뭐리라며 쑥스러워했지만 그 속에서 행복감이 묻어났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부엌에 나란히 서서 함께 설거지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어느 주말 옥자와 만복은 단둘이 가까운 산을 찾았다. 무릎 통증이 맑음이 사라진 옥자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이제 가벼운 등산쯤은 문제없었다. 천천히 산을 오르며 두 사람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다. 정상에 올라서서 도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보자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만복이 옥자의 어깨를 감싸며 따스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아왔지? 옥자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응. 힘들 때도 많았지만 결국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서서 저물어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하산길에 부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갔다. 만복이 물병을 꺼내 옥자에게 건넸다. 옥자는 물을 마시며 문득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옥자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사는 걸 보고 싶어. 옥자는 그 말에 따스하게 웃으며 나도 그래라고 말했다. 만복은 그동안의 미안함이 떠올랐는지 다시 한번 고백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여보. 옥자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 당신. 다 지나간 일이야.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다. 옥자와 만복은 단풍으로 붉게 물든 산을 찾아 단풍 구경에 나섰다. 온 산이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길을 걸으며 소곤소곤 지난 이야기를 나눴다. 만복이 우리 내년 봄에는 제주도 갈까? 하고 제안했다. 옥자는 밝게 웃으며 좋아. 제주도도 오래전에 가봤는데
다시 가고 싶었어 하고 화답했다. 만복은 그럼 예약해 놓을게 하며 흐뭇하게 웃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옥자는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다. 힘들었던 육아의 시간, 무릎 수술, 가족과의 화해, 꿈 같았던 유럽 여행, 그리고 보람 있는 새로운 일의 시작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여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에 옥자는 깊이 만족스러웠다.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고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차분히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오늘의 감상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오늘 남편 만복과 단풍 구경을 갔다. 정말 아름다웠다. 인생도 단풍 같은 것 같다. 한철은 화려하게 타오르다가 지고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한다. 나는 지금 새로운 계절을 살고 있다. 가을 단풍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옥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다. 옥자는 68세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자신만의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더 이상 육아의 무게가 아닌 평생 품어왔던 꿈이 올려져 있었다. 유럽 여행의 아름다운 추억,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의 값진 보람, 깊어진 가족의 사랑, 오랜 친구들과의 변치 않는 우정, 그리고 곁에서 함께 걷는 남편과의 든든한 동행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꽃처럼 그 무릎 위에서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옥자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있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피어나는 법이라는 것을.